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루피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뭘 해볼 거냐면 평소처럼 견적 내는 영상이 아니고 이번에 렉스턴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올뉴 렉스턴이라고 새로 출시가 됐는데 차량에 대해서 이 온라인 견적을 내볼 수도 있겠지만 렉스턴은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렉스턴은 일반적인 SUV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산 SUV 중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준대형 SUV입니다. 첫 번째로 저렴한 건 이제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이 가장 저렴하고요. 시작 가격이요. 두 번째로 저렴한 게 이 렉스턴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프레임바디 SUV라는 점이 또 특별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프레임바디 SUV는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랑 쌍용 자동차의 이 렉스턴, 이 두 가지가 유의합니다. 근데 모하비랑 렉스턴의 가격 차이는 시작 가격이 근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둘 다 깡통으로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렉스턴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렉스턴이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견적 내는 영상이 아니고 이 렉스턴이라는 자동차가 이 국산 자동차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나 위치, 그리고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한번 제 생각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뉴 렉스턴, 이 올뉴 렉스턴 마케팅을 미스터 트롯 임영웅 씨랑 같이 했던데 TV를 잘 안 봐서 미스터 트롯은 잘 모르지만 그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또 마케팅이 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다 잘 만들었겠죠. 요즘에 인테리어 국산 차들도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제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렉스턴은 프레임바디 SUV입니다. 프레임바디 SUV.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자동차의 차체를 만드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모노코크 방식이고 두 번째가 프레임 방식입니다. 첫 번째 모노코크 방식은 여러분이 밖에 보이는 그 차체 외관 그 자체가 자동차의 뼈대가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엄밀히 얘기하면 바디 온 더 프레임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더럽게 딱딱하고 튼튼한 프레임을 차량 베이스에 사각형 모양으로 배치를 해서 그 위에 차체를 쌓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모노코크 방식이랑 프레임 방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모노코크 방식은 차량 강성이 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험로 주행, 그러니까 오프로드라고 하죠. 그런 주행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프레임 바디는 차체의 힘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험로 주행에 굉장히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모노코크는 왜 쓰느냐?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연비가 잘 나옵니다. 요즘에는 SUV라고 해도 험로 주행보다는 도심에서 주행이 더 많잖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하는 SUV 입장에서는 프레임 바디는 투머치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바디는 또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차감이 모노코크 바디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SUV 대부분들은 모노코크 바디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프레임 바디 SUV는 기아 모하비랑 쌍용 렉스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SUV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 렉스턴은 그냥 준대형 SUV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섭섭할 겁니다. 아마 현대 팰리세이드나 쉐보레 트래버스 같은 다른 모노코크 바디 준대형 SUV에 비해서 더 대중적인 차량은 아니지만 분명히 매니아층이 있고 특색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용 렉스턴은요,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쌍용 렉스턴만한 가성비 차량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아 모하비의 시작 가격은 렉스턴의 시작 가격과 거의 800에서 1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제 사륜구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렉스턴을 험로 주행 목적, 오프로드 주행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다면 사륜구동은 당연히 무조건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이륜구동으로 험로를 주파하는 건 분명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포장도로를 달린다는 가정하에는 사륜구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오프로드 주행 목적으로 이 차량을 구입을 한다면 사륜구동은 꼭 넣으셔야 되는 옵션인 건 맞습니다. 이 렉스턴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겁니다. 프레임바디 차량이다. 렉스턴은 프레임바디로 시작을 해서 프레임바디로 끝나는 차량입니다. 렉스턴의 차량 특성이라는 것은 렉스턴의 특성이 아니고 결국에는 프레임바디 차량의 특성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 프레임바디 차량의 특징에 대해서 전부 다 언급을 한 건 아닙니다만 요 정도면 프레임 바디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렉스턴의 단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레임 바디 차량에 대한 단점이 아니고
단점은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프레임 바디의 단점에 대해서도 연비가 떨어지고 뭐 승차감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나온 렉스턴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된 렉스턴,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엔진 라인업이 디젤 엔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디젤 엔진도 2.2 엔진입니다. 2.2 엔진. 사실 2.2 엔진이면은 뭐 물론 터보차저가 달려 있겠지만 그다지 성능상으로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물론 2.2L 엔진이기 때문에 세금이 저렴할 수는 있습니다. 세금이 저렴할 수는 있지만 디젤 엔진이 또 사장되는 분위기잖아요. 또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고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에서 가솔린 엔진 라인업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즘에 쌍용 자동차가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페이스리프트된 렉스턴은 쌍용 자동차의 앞으로의 사활이 걸려있는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쥐어짜서 쌍용 자동차가 가솔린 엔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엔진 라인업이더라도 신형 엔진이 아니더라도 추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이제 쭉 보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랑 이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차량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프레임 바디 차량인 모하비보다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저렴하지만 이 정도는 조금 기본적으로 추가를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뭐 내비게이션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동 시트 정도는 조금 넣어주는 게 기본으로 넣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안전사양 부분도 그렇고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긴급 제동 보조 요걸로 이제 옵션 장난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동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경고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개입을 해서 제동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운전자한테 경고만 해주는 걸로 이제 안전사양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긴급 제동 보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동차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안전사양에 있어서 장난질을 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속기도 마찬가지고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거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변속기는 굉장히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ISG 시스템은 요거는 뭐 요즘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는 치는데 저는 저런 거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이 옵션표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장난질이 심하다, 너무 얄밉다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극한의 가성비충이기 때문에 이제 저라면 이제 최대한 깡통에 가깝게 차량을 구입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나온 렉스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렉스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차량을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니아층이 구입을 하는 차량이란 얘기죠. 이 렉스턴을 그냥 준대형 SUV라서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렉스턴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